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건강증진의학과 임상조교수 박세나입니다. 2부에 뛰어난 강의들을 해주신 연자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 내용을, 방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사정상 연구실에서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젠더 큐어의 의학적 문제에 있어서 오늘은 이 젠더 큐어의 개념을 기억하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젠더 큐어는 젠더 비수능의 일부입니다. 젠더 비수능 중에도 여성과 남성 두 개의 성 개념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바이너리와 넌 바이너리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비수능 개념 안에도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는 그래도 본인들의 정체성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젠더 퀴어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성 정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다양한 성을 다 가지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모호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슈가 된 인기 어린이 유튜버 조조 시와의 예가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구독하는 유튜브 메가스타가 본인이 LGBT라고 커밍아웃 하였다는 내용인데 흥미롭게도 시와는 실제로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단지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은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누구를 사랑하든 괜찮다고 말합니다. 현재 조조 시와는 남녀 사이를 전환하는 것이 아닌 제3의 성으로 전환하는 젠더 큐어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성 전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미국 10대에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조 시와는 어떤 신조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단지 유행에 편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10대 소녀들이 이성애자일 경우에는 멍청하고 지루하다고 취급되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속의 유튜버나 10대의 일상으로 인기를 얻는 유튜버가 사실은 난 LGBT야 라고 소개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받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유행같이 번지는 LGBT의 열풍과 이를 장려하는 학교와 사회 속에서 부모들이 얼마나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젠더 퀴어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마이어가 연구한 젠더 정체성 장애 이론 그리고 정체성 장애 모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정신 역동에 있어서도 연구가 많이 되었고 또 이런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이론과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젠더 퀴어의 정신 역동에서 젠더 정체성 장애 이론은 마이어가 500명의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상당히 큰 규모의 연구였습니다. 연구 결과 트랜스젠더 증상은 발달성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정신 발달 장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의 모델로 제시됐던 것이 정체성 방어 모델인데요. 이것은 생물학적 요인과 초기 어린이 시절 영향이 젠더 변이의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인격과 환경 요인들이 방어 기제들로 하여금 젠더 변이를 억압하는 작용을 해서 정체성 장애의 양상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제시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젠더 정체성 장애에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은 모두가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또한 중요한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또한 소개해 주신 내용에서
오래전부터 이러한 젠더 쓰나미를 겪고 있는 미국 내에서 용기 있게 젠더 개념을 비판한 학자들의 저는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미국 최초로 성전환 수술 클리닉을 열었던 존스 홉킨스에서 존스 홉킨스의 정신분과장이었던 폴 맥큐 교수는 홉킨스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N수가 많아지니까 그 환자들의 정신 상태나 수술 행복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수술 후 이 수술 자체로 행복하지 않았고, 이들의 근본 문제는, 그러니까 이 행복감이 해결되지 않았고, 이들의 근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폴 맥큐 교수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공동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존스 홉킨스의 젠더 어퍼밍 클리닉, 성전환자 수술 클리닉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전설적인 인물이시죠. 물론 LGBT 옹호 단체와 학자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 기조 속에서도 이런 수술 클리닉을 다시 열지 않는 그 기조를 잘 유지하시다가 결국은 2017년 존스 홉킨스에서 다시 성전환 수술 클리닉이 다시 열리기는 하였지만은 곳곳에서 이런 의학적 진실에 대해서 용기 있게 연구하고 발표하고 행동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맥큐 교수의 연구 결과와 같은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 더욱더 설득력과 영향력이 있는 연구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셨던 성전환 수술의 의학적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성전환을 고민하고 실제로 수술을 하는 과정을 담아내서 관심을 끄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미화되어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서 동경으로 옮겨지기 쉬운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치료 없이는 수술 후 만족감과 정체성 회복이 어렵다는 것, 또한 성전환 호르몬 치료와 수술 자체에도 의학적인 부작용과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정보도 접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자세한 강의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환 수술 후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상식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차의학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성혁명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인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며 남성과 여성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연구 단계에서부터 성별 차이를 전제하여 실험 구조가 짜여지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성찰이 최근 의학계의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호한 젠더 개념이 섞여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오픈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분별력 있는 시각을 일깨워 주신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토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